마지막 남은 요번 단원의 내용이 3번의 분모의 유리화예요. 앞쪽에 36페이지 다시 한번 돌아가시고요. 제목이 지금 분모의 유리화. 분모라고 하는 거에 무리수인 근호가 있으면 근호가 있는 수, 근호를 써야만 하는 수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럼 무리수인 채로 두지 말고 유리수로 바꾸고 싶대. 그러면 근호에 있는 수를 똑같은 거를 두 번 곱한다. 즉 같은 수를 두 번 곱한 그 제곱은 유리수가 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곱하면 근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분모에 있는 건 분자는 상관이 없고 분모에 있는 무리수만큼은 유리수로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게 제목이 분모의 유리화예요. 그럼 지금 보다시피 첫 번째 분모의 유리화를 우리가 두 가지 배울 건데 그중에 첫 번째는 분모에 있는 루트가 있는 무리수를 똑같이 한번 곱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걸 통분의 원리를 이용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야지 그 수가 변하지 않겠지. 그래서 분모에 있는 루트 a분의 b라고 하는 이런 수를 보세요. 자, 분모에 있는 저 수를 자, 이거 좀 확대해 볼까? 분모에 무리수가 있다면 그 무리수를 똑같이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분모가 루트 a의 제곱이 되니까 a라고 하는 어떤 유리수가 된다. 그러면 분자는 원래 유리수였는데 b 곱하기 루트 a는 무리수가 됐어요. 상관없어. 분모가 유리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업이 이제 그 뒤에 가서 우리가 더하기 빼기 연산을 하려는 사전 작업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떤 짓인 거냐면 숫자를 보면 루트 5분의 2가 있대. 루트 5분의 2가 있으면 현재 루트 5가 분모가 있기 때문에 마치 저 근호가 있는 거를 미지수처럼 보라 그랬잖아. 그럼 현재 지금 여기 있는 수는 x분의 2예요. 이런 급인 거야. 그러면 x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산을 못해.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분모에 똑같은 제곱근인 루트 5를 이렇게 곱해주면 루트 5의 제곱인 5분의 2 루트 5가 된 결과는 받아들여집니까? 그러면 얘는 어떤 수처럼 써 있는 거냐 하면 5분의 2 x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루트 5 앞에 곱해진 수가 5분의 2예요 라고 하는 게 보여?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있는 수를 곱하기를 했던 걸 배운 것처럼 뒤에서는 이제 더하기 빼기 할 거거든? 그 작업을 미리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한다라고 하는 게 유일한 원칙이에요. 분모 분자에 분모의 유리수,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기 위해서 루트 a를 유리수로 만들려면 루트 a를 한 번 더 곱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분자는 제곱이 되는 게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분모만 유리화를 만드는 거야. 분모에 있는 제곱근을 똑같이 곱한다. 자, 2번에 나와 있는 식을 보면 자, 루트 7분의 루트 3이 있대요.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뭘 곱해줘야 된다고? 루트 7을 곱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분모는 7이 됐고요. 분자는 루트 21이 됐어요.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연습합니다. 자, 루트 3분의 1이 있어요. 자, 분모 분자에 얼마 곱해요? 루트 3. 자, 했더니 분모가 얼마예요? 3. 분자는요?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분자는 우리에겐 중요한 사항이에요. 분자가 하나가 아닐 때도 있어요. 자, 루트 3분의 2 플러스 루트 2가 있어요. 자, 분모 분자에 누구 곱해요? 루트 3을 곱할 거야. 루트 3을 곱할 거야. 자, 그럼 분모는 3이에요. 자, 그런데 분배해서 곱할 거야. 2하고 루트 3 곱해요. 얼마예요? 2 루트 3이에요. 응? 루트 2하고 루트 3 곱할 거예요. 얼마예요? 루트 6이에요. 이렇게 될 거예요. 분모에 있는 것에 같은 값을 분모 분자에 곱한다. 자, 개념을 확인하기 5번입니다. 다음에 분모를 유리화하자. 유일한 규칙은 뭐라 그랬어요? 분모에 있는 제곱근을 분모 분자에 곱한다. 자, 분모 분자에 1번 뭘 곱한다? 루트 2를 곱한다. 자, 그러면 루트 2의 제곱은 얼마다? 2. 루트 5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10다. 자, 2번 분모 분자에 뭘 곱하자? 루트 3. 자, 그러면 분모는 루트 3의 제곱 3. 분자는요? 4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야. 루트가 없는 수니까 이 4하고 루트 3 앞에 1이 곱해졌다 이런 소리예요. 아무것도 없는 수는. 자, 3번 분모 분자에 뭘 곱한다? 루트 15를 곱한다.
자, 그러면 부호는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분모는 15. 분자는 얼마? 5 루트 15인 거예요. 자연수하고 무리수 곱하면 그냥 그대로 곱하는 거야. 자, 그럼 약분 구해야 돼요. 약분. 누구랑 누구? 5하고 15는 약분이 돼요. 유리수끼리.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5가 최종 남는 결과입니다. 약분도 보입니까? 자, 4번. 분모 분자에 뭘 곱한다? 루트 5를 분모 분자에 곱한다. 자, 그러면 분모는 2하고 루트 5의 제곱 곱했어요. 2 곱하기 5, 10이 되고요. 자, 분자는요. 5 루트 6이니까 5가 남고요. 루트 6 곱하기 루트 5 하면 루트 30. 자, 그러면 5하고 역시 약분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과는 2분의 루트 30 이렇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 약분. 얘들아, 여기서 2하고 30 약분되는데요, 쌤? 루트 15인데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호 밖에 있는 거랑 근호 안에 있는 건 약분 아니야. 곱하는 거 아니고. 자, 몇 번이죠? 5번인가? 6번.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자, 다음에 수의 분모를 유리화하세요. 다음 수의 분모를 유리화하세요. 자, 첫 번째 거는요. 분모 분자에 뭘 곱한다? 루트 5를 곱한다.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루트 5의 제곱 5가 됐다. 자, 분자 몇 루트 몇이에요? 2 루트 15입니다. 약분 더 돼야 안 돼요? 안 돼. 끝납니다. 자, 요 2번 하나 더 체크하세요. 2번. 여러분들이 아직 무리수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자, 분모 분자에 뭘 곱한다? 루트 18이 보이니까 분모 분자에 그냥 루트 18을 곱하면 됩니다. 이거 틀린 방법 아니에요. 첫 번째 방법. 그냥 제곱을 시키니까 분모에 있는 루트 그대로 곱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분모가 얼마 돼요? 루트 18의 제곱. 이렇게 되죠. 분자는요. 2 루트 5하고 18 곱하니까 90. 이렇게 돼요. 그러면 끝난 게 아니야. 뭐가 안 끝났냐? 약분도 안 끝났고요. 루트 90을 놔두면 안 돼요. 근호 밖으로 제곱이 되는 걸 빼줘야 되는 거야. 어? 그럼 루트 90은 9 곱하기 10입니다. 자, 제곱을 위주로 보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9분의 루트 9는 3 루트 10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약분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3분의 루트 10이 최종 결과인데, 자, 그러면 이러한 귀찮은 과정, 틀린 건 아닌데 이런 귀찮은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연산이 더 추천이냐? 자, 두 번째 방식을 더 눈여겨보세요. 우리가 수학에서는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더라도 큰 수보다는 작은 수로 조작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봐야 되냐면 이 루트 18 안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수가 있구나. 그걸 빼주는 게 먼저 보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루트 18은 몇 루트 몇이냐? 2 곱하기 제곱. 안에 제곱수가 있구나. 빠질 게 있구나. 그러니까 얘가 몇이야? 3 루트 2예요를 먼저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야 편한 거야. 그럼 얘를 어떤 수라고 보면 된다? 3 루트 2분의 2 루트 5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게 편한 거야. 자, 아까랑 달라진 차이점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제곱수가 보일 때마다 빼줄 수 있어야 돼. 자, 그렇고 나면 분모 분자에 뭘 곱하면 되니 여기다가는? 이제 루트 2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작은 수를 곱하기 때문에 이 연산이 쉽고 빠르고 정확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요. 3에다가 2를 곱하고요. 분자는요. 2에다가 루트 10이 된 거예요. 약분 했더니 3분의 루트 10. 얘가 훨씬 좋은 계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어떤 연산을 하기 전에 제곱수가 보이는 게 있으면 밖으로 빼줘야 돼요. 우리가 많이 보는 제곱수가 있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루트 8입니다. 제곱수라고 하는 걸 다시 떠올려. 제곱수라고 하는 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 9의 제곱, 10의 제곱, 11의 제곱, 12의 제곱, 13의 제곱, 14의 제곱, 15의 제곱. 자, 이런 애들이 제곱수예요. 이 제곱,
제곱수가 근호 안에 곱해져 있으면 걔를 싹 빼주는 게 편하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의 스피디의 관건이에요. 자, 봅니다. 루트 8 안에는 이 제곱수 중에 누가 곱해져 있죠? 4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얘를 4 곱하기 2로 생각하라는 소리예요. 8이라는 수를 2의 세제곱보다 4 곱하기 2로 판단해라. 그럼 4가 있으니까 밖으로 몇이 나와? 2가 나와.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 자, 루트 27이 있어요. 이 안에 누가 곱해져 있어요? 제곱수. 제곱수 누가 곱해져 있어요? 9가 곱해져 있죠. 그럼 9 곱하기 3이잖아. 9 곱하기 3이니까 얘를 9 곱하기 3이니까 밖으로 3이 하나 나와. 이렇게 보라. 자꾸 선생님 얘기하고 있네. 자, 루트 32가 있어요. 32. 제곱수 몇이 있어요? 제곱수 몇이 곱해져 있어요? 16이 곱해져 있어요. 16 곱하기 2예요. 그럼 몇 루트 2예요? 4루트 2예요. 이런 걸 얘기해요. 이해되겠니? 48입니다. 자, 루트 48이 있어요. 자, 제곱수 몇이 있어요? 이 안에 몇이 곱해져 있어요? 16이 곱해져 있어요. 제곱수 16 곱하기 3인 거예요. 몇 루트면? 4루트 3. 어떤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제곱수를 자꾸 찾는 게 우리가 이 근호를 포함한 식을 잘 푸는 열쇠입니다. 자, 이제 혼합 계산이 나왔어요. 지금은 아직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안 배웠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가 혼합된 계산입니다. 곱하기 나누기는 쉽습니다. 우리 어떤 규칙이었어요? 근호 안에 있는 건 애들끼리. 안에 건 안에 거. 근호 밖에 건 밖에 거. 안에 건 안에 거. 곱하기 나누기를 한다. 자, 1번. 근호 밖에는 2밖에 없는데, 자, 제곱수 보여요? 루트 27 보여요? 보여야 쉽다는 얘기야. 그러면 루트 27을 몇 루트 몇으로 바꿔야 되지? 9 곱하기 3이니까 얘를 3루트 3이라고 바꾸고 푸는 게 편하다. 그럼 여기를 3루트 3이라고 놓자. 자, 그러면 근호 밖에 누가 있니? 2하고 3이 있죠? 나머지를 근호 안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근호 안에 2가 있고요. 나누기 6이 있고요. 곱하기 3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3 나누기 6 하니까 1이 되고요. 최종 결과는 6입니다가 됩니다. 알아봐? 자, 여기도 봅니다. 자,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루트 3 있어요? 루트 15 있어요? 루트 8에 2가 있죠. 자, 그래서 루트 8을 몇으로 바꾼다? 2 루트 2로 바꾼다. 유리화는 현재 하지 않습니다.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는 거야. 최종 결과에서 유리화하는 거야. 아직 유리하면 안 돼. 자, 그러면 근호 밖에 있는 애들끼리 먼저 계산하니까 얼마다? 2 곱하기 나머지 근호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맨 앞에는 근호 안에 있는 수 몇이에요? 3분의 1이에요. 루트 3이 분모에 있어요. 자, 두 번째 분수에는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몇 분의 몇? 2분의 15예요. 자, 세 번째는 6분의 5지요. 그걸 곱하기로 바꿨어요. 얼마? 5분의 6이에요. 6 약분, 5 약분. 자, 최종 결과는 2 루트 3인 거예요. B는 2다. 알겠니? 물론 이걸 안 바꾸고 계산한다 그래서 틀릴까?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근호 밖에는 2가 있고요. 근호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2 나누기 6 곱하기 27입니다.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야. 그럼 여기 곱하기 나누기 6은 6분의 1이니까 여기서 약분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가 뭐가 다른 거야? 큰 수를 계산할 거냐 작은 수를 계산할 거냐가 다르기 때문에 뺄 수 있으면 빼라는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만 밖으로 놓고요. 근호 안에 다 넣어도 돼요. 3분의 1, 8분의 15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그래서 3, 5, 15 약분하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가 되는 수가 나도 됩니다. 그러면 4 루트 4분의 3인데 루트 4가 근호 밖으로 나오면 2분의 루트 3이야. 이렇게 해서 다시 약분을 해도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꼭 밖으로 빼려고 애쓰지 말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근호 안에 것끼리 계산하고 밖에 것끼리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하나 더 있었구나. 자, 마지막 8번입니다. 직육면체라고 하는 그림은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직육면체에서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직육면체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가로 A, 세로 B, 높이를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배운 정보가 첫 번째. 자, 둘레 길이 뭡니까? 직육면체의 둘레 길이. 가로, 세로, 높이가 몇 개씩 있어요? 모서리 총합 4개씩 있어요. 이게 직육면체 둘레 길이야. 자, 두 번째. 건널비입니다. 건널비. 건널비. 자, 전개도도 필요하지만 이 정도는 건널비. 자, 여기는 뭐예요? A, C죠. 여기는 뭐예요? B, C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A, B죠. 자, 그러면 A, B, B, C, CA가 몇 개씩? 2개씩. 이게 건널비 표현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부피입니다. 자, 직육면체의 부피 뭐예요? A, B, C예요. 자, 요 세 가지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나중에 또 다시 정리할 일이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밑면의 세로 길이가 루트 18이고요. 높이가 루트 24인 부피가 144의 세제곱이라면 가로 길이를 구하세요. 자, 가로 길이를 x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자, 이렇게 하면 같아요라는 식 이해됩니까? 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자, 루트 18은 몇 루트면? 루트 18은 9, 28. 3 루트입니다. 자, 루트 24는 몇 몇? 4. 4, 6에 24. 2 루트 6입니다. 이렇게 뜨니 귀찮네. 자, 다시. 2개가 나왔네요. 자, x 곱하기, 자, 2개 근호를 합쳐. 자, 루트 18은 2, 9, 18. 24는 8, 3에 24. 자, 근호 밖으로 2 몇 개 나와? 2개. 3, 하나. 남는 거 3 하나. 자, 그러면 12로 양변 나누면 144 나누기 12는 몇? 12. 자, x를 구하고 싶어요. 양변을 몇으로 나눠요? 루트 3 곱하기 x가 12니까 양변을 누구로 나눠요? 루트 3으로 나누면 되는 거, 오케이? 자, 다 왔어요. 분모 분자 뭐 곱해야 돼요? 루트 3. 분모의 유리화. 자, 그러면 x는 분모 3분의 12 루트 3. 자, 3하고 12 약분. 얼마? 4 루트 3이 가로의 식. 가로, 세로, 높이로 부피의 식.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에요. 자, 이 부분을 천천히 계산하시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원뿔 하나 계산식만 보고 갈까요? 자, 원뿔의 높이를 구하래요. 자, 원뿔 부피식은 뭐예요? 자, 밑면의 반지름 R, 높이 H, 원뿔 부피식은 3분의 1 파이 R 제곱 H.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뿔이니까 3분의 1이야. 자, 요게 부피다. 자, 부피가 36 루트 15 파이. 반지름이 3분의 1 파이 R 제곱 H.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대로. 자, 루트 27의 제곱은 제곱이랑 근호랑 사라지니까 27. 3이랑 약분하면 9. 파이 약분. 9 약분. 높이는 4 루트 1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연습해 보세요.